오늘 시장에서 숫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4,960만.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도 아니고 ETF에 들어온 돈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성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금 보유자는 2,880만 명. 미국에서는 지금 금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걸 단순히 비트코인이 인기가 많아졌다, 이렇게 끝내면 중요한 장면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야기의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유자, 금융자산, 담보, 인프라,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자리가 이제는 진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미국 물가와 GDP, 연준의 발언, 일본 금리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시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시장이 다시 금리라는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전체 시가총액이 살아나고 여러 알트코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문턱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은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강하게 올라온 시장이 만들어낸 잠깐의 착시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사람, 돈, 금융인프라, 거시경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 순서로 시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차트에서 단순히 지지선과 저항선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서는 가격 차트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숫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버 파이낸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약 4,960만 명, 전체 성인의 약 18.6%입니다. 금 보유자는 약 2,280만 명, 비율로는 10.8%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금보다 좋은 자산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접근성의 변화입니다. 금은 물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도 필요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와 모바일 앱, ETF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시장의 바닥을 넓히는 건 가격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촬영하는 순간에도 움직이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오늘처럼 거시경제 일정이 몰려있는 날에는 아침에 중요했던 가격이 저녁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시장 변화나 중요 가격 구간이 발생했을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조금 더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상은 큰 그림을 보고 텔레그램에서는 변화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이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최근 아브라의 CEO 빌 바하이드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담보라는 말 잘 아시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아무것도 없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맡기면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담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단순히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판다, 이런 자산에서 벗어나서 돈을 빌리고 금융거래를 만들고 자본을 움직이는 데 활용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당장 비트코인이 미국 국채를 대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 질문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거였다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토크나와 온체인 금융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하이드가 바라보는 다음 단계는 토크나와 대출, 자산관리까지 연결되는 금융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가격 상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금융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단기 차트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장기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CE 물가지표, 2분기 GDP 수정치, 잭슨홀 심포지엄,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PCE는 물가를 봅니다. GDP는 경기를 봅니다. 잭슨홀에서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장에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물가는 둔화되고 경기는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금리 부담은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의 그림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끈질긴데 경기까지 강하게 버틴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이 좋은 뉴스로만 움직이는 시장인지 금리와 유동성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지 이번 주 데이터가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기사에서 말하는 수치는 82%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비트코인 하락 확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변동성입니다. 일본 금리와 엔화 움직임은 글로벌 자금 조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만 보면 시장의 한쪽만 보는 셈이에요. 미국의 물가, 미국의 경기,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이번 주는 세 방향에서 시장에 신호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진 피터 시프가 자신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선택이 더 나았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에서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건 피터 시프의 전망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투자는 진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언제 보유할지, 어느 구간에서 일부 이익을 확보할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들어갈지 상승장이 강해질수록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뉴스는 알겠는데 결국 나는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특히 알트코인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준비한 무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차트 기준이나 매매 타점 관련 자료, 실시간 대응 전략, 텔레그램 입장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을 보는 방법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누군가의 신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 이 기준을 배워보고 싶고 보완하고 싶은 분들만 링크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중요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가격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받쳐지는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관점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가격이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보다 올라간 자리를 자기 가격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볼 겁니다. 차트에서 이걸 확인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종가,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돌파 이후의 체류 시간. 예를 들어 1억 900만 원을 순간적으로 찍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찍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루 종가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다음 캔들이 그 위에서 거래됐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순간적인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가격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이 완전히 식어버린다면 상승의 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새로운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함께 유지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대를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체류 시간.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서 순간적인 돌파와 가격대의 재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위로 찍고 다시 돌아오면 시장에선 그 가격을 아직 비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 가격 위에서 계속 거래가 쌓이면 시장의 기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렇게만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간 위에서 종가가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붙는지, 다음 캔들이 아래로 밀리는지, 가격이 이 구간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또 중요한 건 1억 400만 원 부근. 하락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가격이 1억 400만 원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에선 이 가격을 지키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다면 이 구간은 시장이 여전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RSI는 현재 81 수준. 여기서도 어제와 똑같이 과열이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RSI는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라기보다 현재 상승에 얼마나 속도가 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보조지표로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RSI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래량까지 받쳐준다면 강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고점을 갱신하는데 RSI가 따라가지 못하고 거래량까지 약해진다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차트의 핵심은 RSI 숫자 하나가 아니고요. 가격, 거래량, 종가, 체류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24%나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150억 달러가 늘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장을 보는 토탈2도 다시 1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낸스 상장 알트코인 중에 약 56%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건 꽤 흥미로워요. 한두 종목이 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알트 불장 확정이라고 말하기엔 이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 약 60% 수준입니다. 강한 알트 시즌의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58%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알트 시즌 지수도 현재 49%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75 이상을 강한 알트 시즌으로 보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요. 결국 지금은 알트가 안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모든 알트가 폭발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돈이 비트코인 밖으로 퍼지는 초기 단계, 이쪽에 가깝습니다. 지캐시도 보겠습니다. 최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가격만 보지 않겠어요. 거래소 인프라, 프라이버시 기능, 기업의 재무자산 편입, 채굴 인프라 같은 요소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G캐시를 보유한 기업의 자료에서도 고정 공급량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투자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코인이 국내에서 바로 거래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볼 때 유동성, 개발, 시장 접근성, 보안, 커뮤니티 이 5가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차트를 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한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사람, 금융, 거시, 알트 특정 코인 하나만 찍는 방식보다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 이런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격만 보여드리지 않고 시장 구조와 차트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확인할 장면 3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서 종가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PC가 시장 기대보다 안정적이고 연준의 메시지도 위험자산에 우호적이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시간을 보낸다. 위쪽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억 400만 원도 지켜냅니다. 이 경우 시장이 상승 에너지를 소화하면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이탈하고 단순히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가까지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에 물가와 금리 부담까지 겹친다면 상승 구조가 다시 흔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은 4,96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담보와 대출, 토큰화, 금융 인프라라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반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에는 물가와 경기, 연준과 일본 금리라는 현실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트에서는 이 부분 위에서 가격이 정착하는지 그리고 1억 400만 원 이 부분을 시장이 계속 기준 가격으로 인정하는지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역시 무조건 불장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시장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확산되는지 실제 구조를 가진 코인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일수록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내기는 어려워요. 텔레그램에서는 영상 이후에 달라지는 시장 상황과 중요 가격 구간, 확인이 필요한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트 기준이나 매매 전략, 매매 타점 지표 등 무료 혜택 양식을 작성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만 신청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이 코인 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확인한 다음에 행동할지 기준을 갖는 것, 그 기준을 배워서 내 매매에 적용해 보는 것.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는지,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는지, 거시경제가 길을 열어주는지,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지, 마지막으로 알트코인까지 자금이 제대로 확산되는지 이 순서를 보는 겁니다.
남들이 환호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보다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기준을 준비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링크 클릭하셔서 이 무료 혜택의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하시고 저와 함께 매매 소통하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시간 대응 방법은 텔레그램에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르마였습니다.